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텍스트를 읽습니다. 문자, 카톡, 뉴스, 유튜브 자막, 쇼츠. 이 텍스트들 중에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텍스트들도 있지만 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텍스트들도 많죠. 왜 어떤 글들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글들은 오래 남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책입니다.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김지원. 부제,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한다는 착각. 간단히 말해 플랫폼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요즘 인터넷에 내가 읽고 싶은 글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런 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었다는 말이다. 앞서 설명했듯 인터넷 플랫폼은 주로 자극적인 방식으로 눈길을 끄는 글을 우선 노출하기 때문이다. 한편 쓰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써도 주목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좋은 글을 써야겠다는 의욕을 잃는다. 그리고 이렇게 쓴 글에는 독자에게 반드시 말을 걸겠다는 절박함과 진정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독자와 필자가 서로를 불신하며 생태계에서는 깨진 유리창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저도 여기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 스스로도 괜찮은 글을 읽기 위해서는 책을 보는데요. 그러면서도 저는 글을 온라인에 씁니다. 저는 책을 낼 수 없으니까요. 유튜브로 영상화하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책만큼의 퀄리티 있는 글을 쓰고 있는가? 좀 이렇게 되물어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을 끝까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 나름의 해결책을 얻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읽는 재미만 있으면 생산자가 정한 글의 장르나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얘기다. 소설이든 자기계발서든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유튜브 영상이든 쇼폼이든 읽는 재미, 듣는 재미만 있다면 장르와 형식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통상 글을 둘러싸고 어떠한 종류의 불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 읽는 사람의 문제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가 어려운 책을 보면 아직 내가 내공이 부족한가 보다 하지만 사실 지나치게 어렵게 쓰인 텍스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좀 그게 매력인 책들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랭드 보통 책을 보면 어려워서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쓰면서 읽으면 천천히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딱 이해가 됐을 때 아, 이런 말이었구나 이러면서 되게 좋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발표를 할 때는 중2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문장을 짧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출판업계에도 이런 말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독자한테 적극적으로 말을 거는 것이 좋은 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원천 정보 및 출처, 저자, 참고 문헌을 밝혀 적는지의 여부이다. 첫째, 독자에게 해당 정보가 원천 정보의 뭔지, 가까운지에 대한 감각을 부여해 텍스트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독자가 원천 정보에 직접 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참고 문헌을 써야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튜브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참고 문헌을 밝혀주면 제가 전달하는 정보의 경중을 독자가 직접 판단할 수도 있고 원천 정보에 직접 접근도 할 수 있죠. 이게 독자를 좀 더 배려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도서관의 장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읽고 싶었던 책 위치를 찾아가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왔던 책 외에도 주변에 관련된 책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고 목차를 보고 읽고 싶은 책들을 또 챙겨올 수 있죠. 저도 한 3권 정도를 생각하고 가면 보통 15권 정도 이렇게 잔뜩 들고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문이나 목차를 보고 와닿는 내용이면 빌려와서 읽고요. 1831년 대형 박물관 사서 안토니오 파니치는 주먹구구식으로 늘어나기만 하던 서지 목록을 급진적으로 개정했다. 나는 가난한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할 때 이 왕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똑같은 수단을 갖길 바란다. 낭만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책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어떤 출신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메타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내가 어떤 파트에 어떤 책을 읽고 있다. 내가 모르는 건 어떤 부분이고 잘 아는 거는 어떤 부분이다. 이런 메타 독서가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책들의 서문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책의 첫인상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나 흐름을 볼 수 있고 좀 장황하긴 하지만 적나라한 작가의 상태를 볼 수 있어서 정리되진 않았지만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다. 그의 생활은 상투적인 틀에 박혀버린다. 그 사람이 접촉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극소수의 친구나 지기뿐이며 그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은 거의가 신변의 사소한 일일 따름이다. 그 감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바꾼 텍스트를 고르라고 하면 책을 뽑습니다. 책을 평소에 안 읽는 사람도 책을 뽑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지 않는 시간 동안은 인생이 많이 바뀌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죠. 친구랑 대화하거나 커뮤니티, 유튜브, 대부분 사소한 아니면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니까 책이 아니라면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무언가를 곰곰 생각하려고 책을 읽는 순간에 나는 반드시 끄적일 수 있는 수첩과 연필을 챙긴다. 책 읽을 때 말고 인터뷰를 할 때도 수첩과 연필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는 내가 이제부터 당신의 말을 각별히 신경 써서 듣겠다는 시그널이자 내 나름의 리추얼이다. 해병대에서 이병들은 왼쪽 주머니에는 수첩과 볼펜을 넣고 다니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휴지 뭉치를 넣고 다닙니다. 이 훈련 상황이나 작전 상황에서 병사들한테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잘 적어두고 까먹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약간 부족 시대의 역사가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오른쪽 주머니의 휴지는 선임들을 위한 군대 내 부조리죠. 하지만 그만큼 펜과 노트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꼭 기억에만 의존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요새는 핸드폰 메모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책에 대한 책, 텍스트에 대한 책이라 좀 많이 와닿고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새는 제가 고전에 대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책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라는 게 책에서 가장 찾기가 쉬운 것 같아서 꾸준히 이 컨텐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책을 읽고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